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2주 시한 시점을 콕 집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보면 굉장히 거칠었지 않습니까? 거의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수위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도 있고 또 2주라는 시간을 콕 집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2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즉 이란과 미국 또는 다른 제3국이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합의 가능성,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갑자기 또 2주 얘기했다가 에이 하고 이번 주말에 또 뭔 일 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2주 얘기만 놓고만 본다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예. 이란 이스라엘 간의 충돌에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중동 상황이 정말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지금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좀 대응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일단 인명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사실은 미국 대사관 소개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 거의 다 빠져나왔고요. 현지에서 이 외교부의 영사조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현지에 우리 이주해 있는 한국인들 또 유학생들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중동 시장이 굉장히 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버릴 수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이란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우리 영사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란이 이제 이미 영공을 폐쇄한 상황에서 교민들이 대피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일단은 버스 등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교민 일부가 인접국에 좀 대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6일 날은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이 이제 그 한인회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암만으로 대피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란에도 우리 교민들이 한 200여 분 정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도 좀 쭈셔서 한 110여 분 정도 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20여 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한 이제 가족들, 이란인 가족들까지 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대피를 했습니다. 테헤란에서 한 1,200km 북서쪽으로 떨어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요. 한 30여 시간 정도,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고요. 이란 체류국민들 4명이 추가로 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를 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4명 정도 대략 이렇게 입국을 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공습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도 만약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예, 1,200km긴 합니다만 대피에 총 30시간 정도가 걸렸다는 게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도로 사정이 우리랑 같을 수는 없죠. 우리 만약에 1,200km라면 100km 달려도 한 대략 12~13시간이면 우리 같은 경우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은 나라고 여기가 일단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도로 사정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계속 공습 발령 이런 경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가다가 휴식을 위해서도 좀 잠시 정차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공습 경보 때문에 또 중간에 이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30시간이나 보통은 한 16시간 정도 걸린다니까 한 2배 이상 걸린 거니까 얼마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고 긴장감이 높았었는지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란에서 탈출한 우리 교민들 증언을 좀 들어보면은 테헤란 도심까지 공습을 당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긴박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유학생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쟁이 있어도 수도인 테헤란까지는 그렇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고 지금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받는 듯한 그래서 전에 없이 군사시설까지 정밀 타격을 해서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핵시설 관련해서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만만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현지에서 교민들이 거의 나흘 동안 대공포에 포성을 들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정말 무서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대부분 안전하게 피신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예,
이란 교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그렇죠. 대피를 했고, 그다음에 앞서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요르단 예. 쪽으로 대피를 했다고요. 훨씬 가깝죠. 훨씬 가깝고 원래도 그쪽으로도 많이 좀 대피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거에 어떤 학습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16일 날에는 23분이 대피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민간 차원의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물론 정부의 뭐 도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번 19일 날은 26분이 이제 요르단 암만으로 대피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육로 대피가 공식적으로 진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좀 나가야 될 상황, 대피해야 될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분이 400명이 훨씬 넘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외교부에서 그 신속 대응팀, 영사 안전 정책팀장을 단장으로 신속 대응팀을 아예 요르단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항공편 마련이라든가 거기서 좀 잠시 머무를 거주처라든가 이런 등등 이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이제 아마 남아 계신 분들, 비단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란 쪽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중동 전체에 계신 분들까지도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뭔가 조치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